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추천 종목을 올리게 되었네요. CJ제일제당이고요. 일단 설명은 CJ제일제당의 이제 부문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J제일제당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통해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CJ제일제당일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CJ제일제당 차트 분석에 대해서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과 중기 추세인 주봉, 단기 추세인 일봉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선 이제 CJ제일제당 부문별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문은 이제 식품사업부랑 바이오사업부, 이제 물류사업으로 나눠지고요. 식품사업은 아마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같은 경우 누적으로 보시면 한 4,200억 원 정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우수하고 영업이익 비중 자체도 약 한 동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집콕 수혜죠. 집콕 수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한 6.1%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제당이나 HMR이라고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이제 가정 대체식 판매하고 있고요. 뭐 비비고나 햇반, 뭐 김치 등을 판매하고 있는 부문입니다. 뭐 시장 점유율은 대부분이 1등이고요. 뭐 설탕 같은 경우 가정용으로는 80% 점유율을 보유하고 1등이고, 대두유 43%, 밀가루 66%, 다시다 71%, 스팸 60% 모두 다 시장 1위 상품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채널 매출도 전년 동기 한 50% 정도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개선되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1,300억 정도 늘었고요. 비비고 브랜드로 이제 해외 매출 시장도, 해외 진출도 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핵산 MSG라는 게 있고요. 뭐 알지닌, 뭐 라이신, 스레오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료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료 부문하고 사료 첨가제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1,40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전년도 전체보다도 훨씬 큰 한 4,149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률도 보통 한 5% 나오는 부분인데 한 10.8%나 높게 나왔습니다. 조금 원인이 있는데요. 원인은 이제 동가가 조금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동가 상승과 이제 라이신 부분도 이제 사업 부분이 좀 많이 회복되면서 실적이 많이 개선되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류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는 그 CJ 대한통운이고요. CJ 대한통운이 물류 부분에서도 1위 사입니다. 택배 쪽에서 원래 택배업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 2%에서 3%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이제 택배 단가가 조금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추가적으로 개선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동사 비중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요. 전체 영업이익률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사업 부분도 다각화되어 있어서 뭐 최저 3.8에서 연간으로 사실 보면은 거의 4%에서 한 6% 수준까지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내재 수익률, 기대 수익률로 동사 주가를 조금 밸류에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랑 색깔 선이 CJ제일제당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CJ제일제당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고요. 낮을수록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에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는 조금 하락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과거 저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 저점이 대충 한 5%에서 7% 정도 수준이었고요.
현재는 거의 한 11% 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보라 색깔 선 같은 경우는 이 연두 색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숫자입니다. 보통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해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리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을 금리를 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되게 저금리 기조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이제 우선주가 있습니다. 우선주랑 이제 보통주 비율인데요. 보통주가 100이라고 했을 때 우선주 가격의 퍼센트입니다. 이 왼쪽 부분이. 최저는 거의 한 20%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매우 좀 과중하게 우선주가 저평가돼 있었고, 최대로는 한 60% 정도, 65% 정도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거의 한 80에서 90% 우선주가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거의 한 46% 정도 되는데, 이제 우선주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보통주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주를 더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CJ제일제당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랑 재무 분석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성장률은 제가 밸류에이션 할 때 3%로 설정을 해왔고요. 현재 주가가 약 한 41만 4,500원 정도 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모델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한 133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222%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충분히 내재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잉여 현금 흐름은 어떻게 구하는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이 캐펙스 금액을 차감한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란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이제 벌어들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스팸을 팔면 스팸을 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서 스팸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요. 인건비 차감하고 이자 비용, 법인세 이런 기타 부대 비용들을 다 차감하고 남은 순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캐펙스는 이제 건물이나 공장들을 지어가는데 들어가는데 드는 비용인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 금액을 차감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계산되게 되고요. 이 잉여 현금 흐름을 구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도에 한 9천억 정도가 나온다고 계산을 하고요. 이것이 영구적으로 3% 정도로씩 성장을 한다고 쳤을 때 이 가치들을 다 현재 가치화 시키면 이 동사의 주가가 약 133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재 가치가 엄청나게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재무 분석을 또 설명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는 매출액이 약 한 8조 정도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콕 수혜도 있고 슈완즈라고 한 19년도에 미국 냉동식품 업체를 샀었습니다. 미국에서 2위 냉동 피자 업체고요. 1위는 이제 네슬레가 한 47%, MS가 있고 동사가 한 19% 정도 되는데, 슈완스 컴퍼니를 이제 2019년도에 동사가 한 2.1조 원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제 현금은 한 1.5조 정도 유출이 되었고요. 이제 인수를 했던 이유는 사실 냉동 피자를 사기 위해서였다기보다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슈완즈가 냉동 피자가 미국의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정말 미국 전역에 매장에 이제 슈완즈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완즈를 인수하면서 이제 CJ제일제당의 여러 가지 브랜드들, 제품들이 바로 미국 전역에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판로가 개척이 되었고요. 인수를 하면서.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또 사실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좀 매출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도 사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올해는 거의 1.2조, 아마 영업이익이 1조가 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이익에다가 비현금성 비용인 이제 감가상각비를 더한 건데, 이 에비타도 2014년도에는 약 7천억에서 현재 같은 경우 2조 3천억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것이 증가한 만큼 사실 현재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요.
2014년도 주가가 거의 2014년도 주가랑 지금 주가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가 상황으로는 한 42만원 정도 되는 상황이죠. 한 42만원. 2014년, 15년이 오히려 주가가 더 높은데 실적 같은 경우를 보시면 2014년, 15년도에는 에비타가 1조 원도 안 됐었는데 현재는 에비타가 2조 원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같으면 사실 상당하게 저평가가 된 것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해도 에비타가 2배라고만 계산해도 주가가 2배를 가야 된다고 치면 지금 현재 41만원이니까 뭐 거의 한 100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갈 수 있다고 사실 판단을 하는 게 이제 19년도에는 슈안즈를 인수하면서 이제 차입금이 약 한 1.6조 정도 늘었지만 동사가 사실 많은 자산 매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슈안즈를 인수하면서 19년 3Q에 이렇게 보시면 차입금이 회사가 빌린 돈이 2017년 한 4조에서 한 6조 3천억까지 거의 한 2조 2천억 정도, 2조 한 3천억 정도 늘었었지만 이제 CJ에서 이제 2016년 상암동 E&M 센터도 한 매각하면서 한 1천억 정도의 매각을 하였고요. 2017년도에는 삼성생명보험 주식도 한 3,500억 매각하고 2018년도에는 CJ 헬스케어 주식을 한 1.3조에 또 매각을 하였고요. 2019년도에도 유후 부동산에 대해서 한 1조 원 정도의 매각을 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금 회사가 추구하지 않고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지분들이나 뭐 자산들을 많이 매각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입금 의존도가 회사가 빌린 총 차입금을 총 자산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보통 40이 조금 높으면 과중한 상태인데 이렇게 조금 과거에는 과중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가 자산 매각을 통해서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38% 정도까지 조금 재무 구조를 개선을 시켰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과거 뭐 5%에서 5.8%, 뭐 낮을 때도 한 3.8%, 4% 수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7% 정도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자 비용 커버리지나 뭐 차입금 커버리지는 재무 구조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조금 실적 추정치를 보여드리면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보다 소폭 성장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물론 뭐 코로나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집콕 효과가 많이 사라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을 낮게 잡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슈안즈랑 시너지를 고려해 봤을 때 한 22조 정도는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약 한 26조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5년부터는 조금 영구적으로 보수적으로 한 4.5%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온다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목표 주가가 아까처럼 한 133만원 정도까지는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뭐 내재 가치까지 주가가 꼭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만큼 일단 하방 리스크는 조금 막힌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퍼 분석을 해드리면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로 봤을 때 퍼가 한 9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퍼가 뭐 9배에서 제가 영업이익률을 조금 낮게 잡았고 이 ROE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뭐 한 8배에서 10배 수준 사이를 왔다 갈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많은 종목이 퍼가 10배, 뭐 한 12배, 14배 정도 되는 걸 고려해 봤을 때 퍼로만 봐도 충분히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PBR 같은 경우에는 뭐 1.2에서 거의 0.7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평가가 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좀 선들을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 선행 스팬도 돌파를 하였고요.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후행 스팬도 호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각 딱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였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서 사실 주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전되면서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잠깐 나타냈었지만 이 전환선 부근에서 주가가 지지를 보이면서 오늘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가가 이 기준선, 전환선을 다 상회를 하였습니다. 9일 후행 스팬도 호전을 하였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주가가 추세적으로 더 상승하면 이제 호전될 모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도 약간 조금 횡보하는 모습에서 하락과 횡보하는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다시 조금 전환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약간 횡보하는 추세에서 하락을 하면서 괴선들이 사실 상당히 이렇게 뭉쳐 있었었는데 주가가 오늘 이렇게 선행 스팬까지 돌파를 하면서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였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전환선에서 조금 지지를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고 선행 스팬도 돌파를 하였고요. 후행 스팬도 바로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부터 조금 상승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RSI도 70을 넘은 상태에서 아마 조금 추세적으로도 상승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바로 이 선행 스팬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다시 선행 스팬 근처까지 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하지만 충분히 내일부터 당장 매수를 하셔도 내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수혜를 많이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백신이 먹히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조금 약간 해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신 주식이 만약에 코로나 수혜주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해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코로나 집콕 수혜가 사라지더라도 충분히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